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순살 아파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부실공사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고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으로 또 건설업체의 뿌리 깊은 하도급 관행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내 집이 어쩌다 하루아침에 이 불안한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걸까요? 이번 사태가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다각도로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최근 일련의 LH 부실 시공 문제, 일단 두 분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하는 입장에서요, 굉장히 좀 참담하고 예. 좀 부끄러워서 할 이야기가 없죠, 사실은. 네. 기본적으로 이번 LH 부실공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요. 실은 이제 시스템상에서는 어느 정도 완벽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예. 뭐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제 감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한데 예.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운영하시는 이 사람들, 사람들 자체의 어떤 역량이 부족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 자체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예. 이런 환경이 조성됐던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직접적인 원인만 현재 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예. 이제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근본에 깔려 있는 어떤 배경들,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이런 근본 배경을 갖다가 현재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휴먼 에러가 좀 발생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감리라든지 설계 감리 하시는 분들 또는 뭐 건축사 사무소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뭐 실제 뭐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어떤 안일한 인식이라든지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요즘 21세기에 도대체 철근을 누가 빼먹어 이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너무 현재 안일한 인식들 이런 부분이 겹쳐지면서 아마 사고가 났던 걸로 그렇게 현재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시스템보다는 아니란 인식에서 비롯된 그런 사람 사이의 문제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사안은 원래 원칙적으로 발생하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에 맞춰서 시공을 한다는 식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예.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이나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예. 이미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느냐. 예, 이제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즉 실행 역량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로 지적되는 15곳,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이 이 가운데 5곳이나 되는데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민들 상당히 불안한 상황인데 안전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총 15개 단지이고 미흡한 곳이 10곳, 설계 미흡이 10곳, 시공 미흡이 5곳. 자, 교수님 지금 이런 지금 자료들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LH에서 전체 이제 무량판 구조를 쓰고 있는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던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실은 15개 현재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됐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던 거고요. 특히 지금 15개 중에서 보면은 이제 설계 과정에서 누락된 게 한 10개소 정도. 그리고 이제 시공 과정에서 도면에는 있는데 이 전단 보강 자체를 시공하지 않았던 현재 그 단지 자체가 이제 5개소 이렇게 예, 되고 예.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거기 입주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안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문제가 보면은 뭐 양주 회창 같은 경우, 예. 양주 회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전단 보강을 해야 되는 그 기동 154개소에서 예. 전부 다 현재 다 누락이 됐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어떻게 154개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네, 사실 참 저희가 봐도 예. 좀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부실 시공이라고 한다면 실제 시공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면은 충실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임의로
그에 맞지 않게 좀 편하게 시공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부실 시공의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문제가 됐던 검단의 한 아파트 분기에서는 분명히 시공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기준보다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15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공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 설계에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예. 그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실 시공에 대해서 단순하게 시공 파트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 과정까지도 전반적으로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지금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양주 회천 이 단지 같은 경우는 혹시 좀 뭐 대피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실은 이제 건축물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철근이 누락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강도가 좀 저하가 돼서 어떤 기능을 발휘를 못하다든지 결국은 이제 건축물 자체가 버틸 수 현재 있는 그 능력이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붕괴가 되려고 보면은 하중에도 작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인천 금단의 GS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다 만족이 됐던 거거든요. 철근이 누락이 됐었고 콘크리트 강도도 안 나왔었고 그리고 거기에 예상했던 그런 설계 하중보다도 더 큰 하중이 작용이 되면서 예. 이게 이제 붕괴가 됐었는데 예. 이번 양주 회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일단 철근 누락이 돼 있는 걸로 현재 나와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강도는 현재 확보가 됐다 이렇게 어. 이제 LH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예. 그리고 현재 하중 자체도 설계에서 고려했던 하중보다도 더 많은 하중이 작용된 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안전하다. 반면에 이게 이제 시간이 가게 되게 되면 어떤 버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 보면 이제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네. 일은 절대 없어야 할 텐데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사전에 뭐 기둥의 개수, 철근의 개수 이런 게 좀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설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설계는 이제 디자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건축물의 디자인과 이제 건축 계획의 배치를 가지고 주로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그 후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 설계에서 도달이 예.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해당 업체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계산을 한 결과를 쓰다가 예. 아무래도 현장별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의 계산이 누락되었다는 식으로 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량판 구조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좀 어떤 구조입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기둥 구조가 있죠. 기둥이 있게 되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제 보가 현재 연쳐지는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예. 그 위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그 위에 이제 실질적으로 슬래브 바닥판이 이제 형성이 되는 이런 구조인데 무량판 구조는 결국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둥이 현재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둥 위에 바로 이 슬래브가 배치가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보가 빠져 있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보가 빠지다 보니까 이 공간 층고 자체가 상당히 좀 여유가 좀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천장 쪽에 보게 되면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예.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아무래도 볼을 갖다가 관통하지 않는 또는 볼을 꺾어서 가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은 이제 그 공간의 배치 부분들, 예. 그래서 기둥이 있고 현재 슬래브가 있게 되면 칸막이를 갖다 설치를 해서 이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항상 모든 공법이 다 장점이 있는 건 아니죠, 이게요.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기둥이 있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기둥하고 그다음에 슬래브하고 이 연결부 쪽, 이 연결부 쪽에서 이게 뚫리는 현재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고, 저희들 표현은 전납 파괴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을 갖다가 지키게 되게 되면 안전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철근이 갖다 누락이 됐다든지 또는 콘크리트 자체가 강도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또 그런 공법입니다. 무량판 구조 이제 뭐 개방감이 있다는 그런 사용자 측면에서의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공사비도 좀 절감된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효과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보수적으로 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라멘 구조라고 하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슬래브를 얹어서 바닥판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예, 하지만 뭐 특히나 이번에 이슈가 됐던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층고 낮추고 이제 자재도 좀 더 아끼고 공사비를 좀 낮추면서
이제 저희가 아파트 내부 구조를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벽식 구조와 달리 예. 지하 주차장은 공간이 좀 뚫려 있어야 됩니다. 예, 확실히 예. 그런 공간이 필요한 곳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적용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여기서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신 것과 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인 분들에게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거주하시는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바로 연결되는 지하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다, 위험하다고 하면 바로 위에 있는 아파트 주거동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슈가 됐고 그리고 검단에서 붕괴됐던 곳은 정확히 설명을 하면 주거동의 지하 부분이 아니라 요즘은 지하 주차장이 동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 사이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의 지하층에 무량판 공법이 적용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무너진 것도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물론 위험성은 있지만 예. 이쪽 부분이 조금 붕괴되었다고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주거동도 함께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하실 것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무량판 구조가 방금 이 사례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주거동 바로 밑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분명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보수 보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집이 무량판이냐 아니야 이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육안으로 일반인이 구분이 가능합니까? 실제 구조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구조 개념이 별로 없으시다 보니까 좀 구분이 힘들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뭐 기둥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위에 슬래브가 있는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예. 대부분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이 되거든요. 뭐 천장이 마감이 된다든지 또는 뭐 칸막이 벽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게 뭐 벽식 구조인지 굉장히 또 혼돈될 수가 있는 부분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일반인들은 좀 약간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건설 전문 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저가 입찰 방식, 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들을 하시거든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설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예. 이제 실제 시공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건설 업체들은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 일하는 회사들입니다. 그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의 이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체들이 토로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 일부 현장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 공공임대주택 같은 건설은 표준형 공사비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 그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공공임대주택에 네. 적용되는 공사비를 표준형 공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는 공사비를 기본형 공사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아파트입니다. 공공과 그렇죠. 민간만 붙었다는 뿐이지. 그런데 실제 책정된 공사비를 보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형 공사비가 민간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보다 약 절반 수준인 경우도 그래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예. 공사비 자체가 조금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타 품질이나 어떠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표준형 공사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어떤 건축물의 품질이라든지 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값을 줘야 되겠죠. 제값을 주지 않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표준형 이 공사비 자체에서 보면 적정 대가를 줘야 되는데 예. 주지 않게 되게 되면 결국 품질이나 안전 쪽에 일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 4월에 발생했었죠.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때도 이 LH 시공사가 적용한 도면에는 철근이 전부 표시가 돼 있어서 이상이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에서는 LH 승인받은 도면대로 또 시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좀 엇갈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예.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정황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중에 실제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엉뚱한 쪽으로 비난을 할 경우가 흔히 말하는 마녀 사냥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양쪽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라고까지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안을 두고 또 불거지는 부분이 전관예우 문제입니다. LH에서 이제 퇴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관예우가 적용이 됐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5개 단지 중에 8개 단지를 LH 퇴직한 직원이 재취업한 전관업체가 감리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권 카르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실은 이 건설의 어떤 부실공사 문화들 여기에는 분명하게 전관예우에 의해서 아마 부실을 초래하는 이런 영향 요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계다 그러면 설계에 대해서 이게 설계 금액이 10억인데 이 10억을 그대로 설계비에 투입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감리 비용에 대해서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전관예우라는 것은 결국은 실은 본인이 옛날에 근무했던 회사에 대해서 가서 이제 인맥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노비를 하는 개념인데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노비 자금이라든지 영업 자금이 소요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라는 어떤 상여금 제도가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이다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영업 비용이 소요가 됐다. 그러게 되면 10억에 설계해야 될 게 8억에 설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는 10억에 갖다가 감리를 해야 되는데 8억에 감리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8억에 설계라든지 감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를 줄이는 또는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원가를 줄여야 되겠죠.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은 직원 수를 줄인다든지 또는 역량 있는 직원보다는 실은 역량이 약간 미달된 현재 떨어지는 이런 어떤 현재 그런 분들을 쓰신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뭐 고령자들 이런 고령자들이 결국은 이제 감리사라든지 설계사에 가서 감리 단장을 한다든지 또는 설계사에서 영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전관예우 자체는 부실공사를 초래한 하나의 영향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H가 일부 감리 업체에 수백억 원의 계약을 몰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일감 몰아주기 아니에요? 지금으로선 그렇게 볼 정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조사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물론 그렇죠. 정확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 현상이 이게 좀 오랫동안 만연해 온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그런 사실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이었죠. 이제 LH에서 발표한 이제 대책 방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자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오늘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LH가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오늘 일단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라는 것을 설치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본부에서 좀 어떤 내용들이 논의돼야 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관예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설계가 됐든 시공이 됐든 감리가 됐든 또는 발주자 과정에서 이런 어떤 약간의 부실공사 요인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원인 분석을 일단 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대안을 수립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령 개정 이런 측면보다는 이 그동안의 건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건설 문화들, 특히 이제 부실공사가 초래됐던 이런 문화들을 좀 개선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수주를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러려고 보면 일단 최저가로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최저가에 의해서 결국은 수주를 했는데 역시 건설사가 또 이윤을 남겨야 되다 보니까 어떤 현장에 직원을 배치를 적게 한다든지 또는 그 이윤 창출을 위해서 이제 하도급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불법 재하도급이 가면서 거기서 이제 중간 이윤을 착취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이제 뭐 전반적인 건설공사 부실공사는 뭐 공사 기간 부족이라든지 뭐 공사비 부족, 공사비 자체가 최저가라든지 또는 뭐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기타 뭐 외국인 근로에 쓴다든지 이런 요인 자체가 결국은 다 어떻게 보면 이윤 창출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LH가 현재 이런 어떤
이권 카르텔 이걸 깨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문화들, 이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이런 현재 대안을 예, 예.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예, 이제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떠세요? 추진본부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그 꼭지를 몇 개 읽어보면 오늘 발표된 내용의 부실직원 근절을 위해서 조직 개편, 안전 강화, 검사 강화, 자재 강화, 제재 강화, 전관 차단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정도 카테고리라면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얼마나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될지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이번 발표를 보면서 지금 문제가 드러난 곳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LH 아파트에 입주를 예정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뭐 입주 취소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제 일반 분양이든 예. 임대든 어쨌든 이제 자신의 집을 마련하신 분들에게 그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사실 하루 중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긴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실시공 같은 것은 본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미 발생을 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분들은 이제 입주 취소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무래도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공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뭐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냥 넘어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 지금은 조사를 통해서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주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입주하시는 것도 예, 예. 뭐 나쁜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공공임대주택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자칫하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게요. 또는 불신이 좀 더 나빠지거나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되면 그 반대급부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품질 관리나 이런 논의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반면에 민간 아파트 쪽으로 이제 선호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민간 아파트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벌써부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이제 민간에 대해서 아마 전수조사를 아마 하는 걸로 국토부가 발표를 하셨는데 예. 실은 민간 아파트는 더 심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 어떤 이유가요. 면에서요? 이제 그 이유 자체가 LH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있고 감리단이 있으면 이제 LH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단에서 실은 시공사나 감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예, 예. 반면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하고 감리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인허가 기관에서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 아마 이런 과정으로 보게 되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싼 값에 빨리 공사를 짓겠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 민간은 좀 더 부실이 더 많지 않겠나. 왜냐하면 결국은 작업자 자체는 똑같습니다. 민간이 예. 됐든 공공이 됐든.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게 되는데 예, 예. 민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실제 이제 감리의 역할도 충분히 현재 내실화가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민간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보면은 더 많은 아마 부분에서 그래요? 현재 철근 누락이나 또는 콘크리트 강도저하 이런 부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배경으로 또 지적이 되는 게 그 건설업계의 하도급 구조, 그러니까 하청에 재하청 이런 구조를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네, 사실 현행법으로도 불법인 내용입니다. 재하도급은.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아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다음에 그 전문건설업체에서 다시 밑으로 일이 내려간다고 하면 이제 과거처럼 시공참여자나 십장님들에게 일을 떼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고용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하도급은 불법이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는 사안이지만 예, 예. 이제 종종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에 있는 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예. 자, 이번 사안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시장에서는 예. 일단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해외 건설 수주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 강국, K 건설 강국인데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들이 계속 붕괴가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실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현재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아마 해외 건설 쪽에서 상당히 이제 수주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불안하시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자체가 과연 강도로 나오느냐. 또는 철거는 제도로 들어가 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예. 한편에서는 또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좀 감추자라는 그런 아마 생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안전 진단 기관을 통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간 그 안전 진단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이다 보니까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은 굉장히 또 신뢰도에 타격이 있거든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아마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민간 안전 진단 기관에 대해서 뭐 노비를 통한다든지 또는 인맥을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아파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끔 해달라라는 아마 그런 노비성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민간에 이제 민간 진단기관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공의 어떤 측면, 다시 말해서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 예, 예. 이런 기관에서 실은 좀 정밀하게 어떤 투명성을 가지고 민간에 대해서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민간에 대해서 역시 민간 안전 진단기관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이것은 실은 국민들이 그 누구도 또 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수립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조사를 주도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조사 같은 것은 공공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조사의 주체가 민간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공공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때문에 공공에서 조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실적으로 일단 문제가 지적된 아파트들 보강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실은 이제 국민들께서 보강하면 이게 예. 과연 안전한 것이냐 이렇게 그 되게 부분도 궁금해 있긴 많이 해요. 하시죠. 예. 그렇지만 실은 이제 보강하는 방법은 그동안에 여러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검증이 됐던 방법을 사용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제 LH가 지금 보강하고 있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 뭐 기둥 사이에 뭐 현재 기둥을 추가 증설을 한다든지 예. 또는 이제 기둥과 슬래브 자체가 굉장히 이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근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판을 이용을 해서 뭐 거기에 부착을 좀 한다든지 또는 뭐 탄소섬이라든지 뭐 유리섬유를 이용을 해서 아마 보강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걸로 아마 돼 있는데요. 예. 실은 이런 방법들은 뭐 타 현장이라든지 다른 현재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많이 사용이 됐던 그런 현재 공법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안정성은 확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 문제는 이걸 네. 이제 보수 보강하는 과정에서 시공의 정밀도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 현재 그 슬래브 쪽하고 그다음에 이 보강제를 갖다 부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100% 다 부착이 돼줘야 되는데 예, 예. 이게 100% 부착이 안 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뭐 날씨가 뜨겁고 현재 차갑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접착력 부분에서 또 이게 취약부가 돼서 이게 들뜬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정밀하게 이제 실은 역할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보강하는 과정에서 시공의 정밀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지은 것만은 네. 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 최대한의 그 보강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부실 시공을 했을 때 뭐 건설사나 뭐 그 시공사, 시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지금 관련 법령들이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것에 보면은 예. 이제 건축물의 구조나 어떤 부분의 문제를 초래했을 때 이제 그에 대해서 벌점을 매기게 되고 이런 벌점들이 누적이 되면 뭐 영업 정지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업체들이 이런 규정에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을 하고 예, 예. 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좀 더 현실적인 페널티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페널티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도 충분히 페널티는 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게 예.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발생을 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한다든가라는 것은 저희가 좀 실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특히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에서 뭐 공사 현장 시공 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규정대로 영업 정지까지 매겨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규정상으로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무적으로 집행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페널티 수준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페널티 수준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약하다.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예. 부실공사를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건설사는 그 사회에서 존재하지 못하게끔 예, 예. 일단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어떤 존망까지도 갈 수 있게끔 일단 해줘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실공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정도까지도 실은 몇천 배요?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손실이 갈 수 있게끔 예, 함으로써 실은 이런 어떤 건설 문화 자체가 갖다가 이게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가 있구나. 예. 우리가 굉장히 손해 볼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요. 작년에 22년 1월 달에 광주 화정동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야기했던 게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그리고 영업정지라든지 등록 말소까지 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1년 반이 됐는데도 전혀 액션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간 끌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현재 위험이 되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왔기 때문에 예, 예. 계속해서 부실공사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공사의 전 공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남기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는 정도가 최선이었다고 예. 한다면 지금은 전 국민이 동영상 촬영기기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당연히 시대가 변한 만큼 어떤 작업에 대한 기준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예.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히 어떤 공정에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된다는 기준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예.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제시한 방향 하에서 좀 더 내용을 다듬어서 공사의 규모나 작업의 종류별로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근거를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다듬기만 한다면 예. 저는 이번 조치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공사 현장에 일종의 뭐 CCTV를 단다는 것일까요?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 참 이제 건설을 하는 입장에서 예. 굉장히 참담한 실정이죠. 얼마나 못 믿었으면은 CCTV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작업자에게 바디캠을 설치를 할까 예. 이런 생각인데요. 실은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좀 이슈화를 돼서 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가면은 그렇게 실효성은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건설을 하면서 작업자에게 스마트 안전모 그러면서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위치 비콘이라든지 또는 뭐 카메라를 설치를 했었어요. 근데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어떤 전자파라든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이제 고의적으로 파손을 시켜서 방해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CCTV를 설치를 하고 바디캠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하겠죠. 하는 예. 척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현실 상황에서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카메라의 화질을 갖다가 약간 낮춘다든지 또는 요즘은 뭐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아마 조작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